와룡봉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무방을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그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드릴 거고, 그 비번을 받으셔서 제일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일 위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쪽에,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는데, 이 네임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정기구독방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이 정보들, 고급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IP방 같은 경우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VIP방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올라오기 쉬운 종목들,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 수익 그동안 난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저희 손절 난 것들도 다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요.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형태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형태로서는 아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의 상황이만큼 이제 만약에 시장이 이제 조금씩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가 그동안 지금 이제 PC 진짜 요번 내일 모레 나오게 될, 내일 밤 나오게 될 PC가 만약에 무사하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또 이벤트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 지금 우리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들, 포트 압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유망한 섹터들을 쪽으로 좀 건너간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좀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내가 그렇게 고민을 해서 갈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후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테마들은 제법 있을 겁니다. 제법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섹터는 얘입니다.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림에서 벌써 나오죠. 오늘 풍력 섹터들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이제 관련한 얘기들, 뉴스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걸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지. 자, 이거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까먹었네요.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기존에 이제 풍력 섹터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기존의 유럽이나 미국 등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등의 영향, 지금 요즘 기후변화 엄청나잖아요. 지금 5월 달에 40도에서 60도까지 그 인도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고, 어제도 지금 50도 이상 올라가고 하는 이런 이상기온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동남아에서 보이던 무슨 종류의 까마귀인데 제가 까마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무슨 까마귀가, 동남아에서나 보이는 까마귀가 제주도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이상 고온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금 대구 같은 경우 좀 덜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 저는 더위를 좀 잘 참는 편입니다. 추위에 굉장히 약한데 더위를 잘 참는 편인데도 작년까지는 5월 달에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달에 30, 한 4, 5도까지 올라가니까. 6월 달 같은 경우는 35도 이상 올라간 날이 있었어요. 에어컨 틀었어요. 지금 저희 에어컨을 틀고는 있는데, 그만큼 저는 더위에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에어컨을 튼다라고 할 정도 같으면 사실 조금 더위를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원래 우리나라는 장마 이후부터 더위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장마 전부터도 굉장히 더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심하고, 이런 기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크고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좀 심각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소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들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상태죠. 이거 가속화된 지는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간을 아주 길게 잡았었는데 최근 조금씩 그 기간을 당기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에 최근 2월달 이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제재가 들어왔죠. 이 제재로 인해서 원유나 천연가스의 이 에너지 수급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의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유럽이 지금 각종 이 대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당장 뾰족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통해 가지고 LNG선을 통해 가지고 가스를 공급받네 어쩌네 막 했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가격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급기야 엊그저께 이 화석 연료 사용을 다시 석탄 사용을 다시 어쩔 수 없이 지금 허용을 한 상태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거 위험하잖아요. 이거 지구가 지금 계속해서 위험해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 해결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더욱더 확대하고 오늘 나왔던 얘기가 조기 추진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결국 이 오늘 조기 추진에 관련된 얘기 때문에 풍력 섹터들 좀 수급을 좀 받았던 부분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행이 더 당겨지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3년도 무렵쯤 2차 전지 섹터들이 대시세를 한번 냈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전기차가 나왔나요? 아니었죠. 이제 그쪽으로 간다였잖아요. 그래서 대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한 7년을 죽었잖아요. 7년 동안 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그리고 작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게 전기차였죠. 이 전기차들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점점 점유율을 넓혀가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지금 오늘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내연기관 앞으로 없어진다는 거 하잖아요. 이제는 2030년으로 좀 또 땡겼어요. 35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전기차 섹터들도 완전 개발을 한번 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는 뜬구름 잡는 형태들이 좀 많았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쪽에 발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갔느냐? 사실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신재생 에너지가.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움직였었죠.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조금 움직였다가 당선이 되고 나서 재료 노출로 살짝 눌렸다가 그 뒤에 다시 갔어야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인프라법 거기 안에 신재생 에너지의 그 재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했는데 그거 그때부터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도 통과 안 됐죠. 조맨친 의원, 같은 민주당의 조맨친 의원이 반대를 하면서 이거 지금 통과 가능성이 아직도 조금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조맨친 의원이 8월쯤에 통과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지난달에 직접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 그러면 아마 금상첨화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상풍력 시장이 이렇게 지금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렇게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어제 나온 뉴스잖아요. 어젯밤에 해상풍력 시장이 2년치 주문이 꽉 찼다. 이 얘기가 결국 말하는 바가 뭐라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이제 며칠 전에 나온 얘기인데, 스웨덴에서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 계획이 당국에 제출되기까지 했고요. 연간, 테라와트인가요, 이게?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의 양은 스웨덴 전체 전력 사용량의 17% 수준이랍니다. 굉장한 거죠, 이 정도면.
스웨덴 같은 경우 사실 풍력뿐만 아니라 얘네는 뭐 수력도 뭐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한데, 일단은 해상 풍력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겠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이것도 이렇게 뉴스로 어제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렇게. 스웨덴 그룹 세계 최대의 단일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370개의 풍력 터빈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점점 해상 풍력 쪽은 굉장히 이 규모를 키우면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태양광도 있는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춘 건 풍력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것 때문에 이 풍력 섹터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EU의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입법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기존의 32%에서 40%로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얘기했던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목표치를 45%까지 추가 상향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데, 아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근데 이거는 오늘 이것 때문에 이제 풍력 섹터들 그 수급을 좀 받았는데, 이 내용이 오늘 하루로 끝날 만한 내용인가요, 이게? 이게 바짝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안에 내용이.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점점 더 빨리 뭔가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얘기고, 발기가 나간다는 얘기고,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유럽의 풍력이나 태양광 시장은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40%까지만이라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시장은 지금 현재의 최소 2배 이상 시장이 커져야 합니다. 40%가. 만약 여기서 45%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이건 더더욱이 더 크게 발전하겠죠, 시장이. 유럽만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유럽만 봐도. 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뉴스로 나온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한겨레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EU 재생에너지 비율 32%에서 40%로 상향. 이렇게 지금 온실가스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점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 즉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크게 발전하면 발전했지, 발전이 더뎌질 가능성은 또는 없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쪽으로 눈을 돌려보죠. 국내 아리백 가입 기업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개 기업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 섹터로서는 수혜가 확대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아리백 기업들은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들로부터 뭔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KT가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KT가 아리백에 가입을 한다. 그래서 2050년도에 전력 사용량 재생에너지를 100%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050년까지 100%면 그 전부터 점점 조금씩 늘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은 절대로 뭐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윤석열 정부의 원전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풍력산업 축소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풍력 섹터들 한 차례 눌림이 있었잖아요. 당선을 전후해서. 근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기존과 마찬가지로 풍력산업의 축소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남, 전북, 울산, 강원, 제주 등지에서 해상풍력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육상풍력도 물론 있습니다만, 뭐 강원도나 제주 이런 데 육상풍력도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세는 지금 해상풍력이니까 진행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 있었고요. 따로 기사는 안 보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나왔던 뉴스가,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가 있잖아요. 거기서 호주 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린 수소 분야 한국 기업 동참을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호주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수소 외교는 결국 풍력
태양광 기자재, 수소 운송 선박 이런 섹터들의 수혜로 영역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 운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하면 확산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관련주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차트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해상풍력타워 쪽으로는 많이 아시겠지만, 뭐 CS 윈드, 이 이제 육상 초창기 때는 육상 풍력으로 시작을 했다가 해상 풍력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사실 영국의 이 해상 풍력을 그 산업단지 그 수주를 따내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을 했죠. 굉장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의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 SNC.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상풍력 단지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수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해상풍력 쪽을 각 이 연안에 기존보다 몇 배를 늘리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아마 수주에 대한 이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 풍력 구조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삼강 MNT, CS 윈드 이런 거죠. 이제 타워라든지 그 다음에 터빈 모터 그리고 요 이제 구조물. 그 다음에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요런 터빈 베어링 생산하는 어차피 뭐 자회사니까요. 예, 자회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형 엠텍, 풍력 부품, 그리고 이제 철강, 플랜트 기자재,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닛은 풍력 발전의 완제품, 뭐 이미 수주가 제법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냥, 순수 테마 잡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완제품의 판매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엿한 풍력 대장주로 한때 활동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풍력단지도 다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들은 다 다릅니다. 차트상의 위치들은 다 다른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요. CS 윈드나 그 다음에 삼강 MNT나 이런 애들은 수출 쪽으로 봤었을 때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 수출 쪽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 미국 쪽으로는 동국 SNC 같은 기업들도 조금 강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도 보면 국내 쪽에서 뭐 해외도 일부 좀 있긴 한데 국내 쪽에서 이 단지가 확산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뭐 단지 운영 내지는 어쨌든 풍력이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경험들이 지금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를 좀 해보시면 그러면서 앞으로 이게 뭐 지금 풍력 섹터들이요 오늘 뭐 이렇게 갔다고 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서 뭐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형태의 어떤 투자는 저는 제가 원하는 투자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금 길게 봐도 좋고 아니면 스윙 이상의 상황, 스윙 정도의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약간 긴 스윙입니다. 그런 상태로 봤을 때도 아마 발전 가능성, 이 산업의 업황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내가 이 기업들에 대한 공부만 조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물론 들어가는 자리가 또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앞으로 좀 유망한 제가 볼 때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풍력 섹터는 물려도 들고 가야 되는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꽤 공부를 그렇게 하고 공부를 좀 해서 해보신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대가 어떤 보상, 그 보상을 좀 주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풍력 섹터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